14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예술의 만남, 바로 2019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곧 개최가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시작이 되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작품들을 올해에는 선보인다고 합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2019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김미라 감독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열리는 이 행사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예, 사실 미디어 아트 전시는 가장 긴장감이 돌고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시간이 오픈 전 일주일입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미 완성되어 있는 회화라든가 조각 전시가 아니라서 시도하지 않았던 프로젝트를 저희가 다수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열심히 회의하고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매일매일 정말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오픈 전날까지 계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굉장히 화려하고 또 특히 미디어와 예술이 접목됐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을 거라는 좀 추상적인 생각은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행사입니까? 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뿐만 아니라 광주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빛을 모티브로 해서 많은 행사들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문화 행사들도 광주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도시를 빛으로 물들이는 그런 아트 전시이자 아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5.18 민주광장이라든가 또는 전일빌딩이라든가 또 광주 천변이라든가 이런 도시 곳곳의 다양한 장소에서 해마다 진행해 왔고요. 올해는 광주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그리고 또 하늘마당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채롭게 미디어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당내 전시관 그리고 하늘마당이면 야외 전시 공간을 활용해서 행사가 펼쳐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8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의 주제 그리고 방향성은 어떤 겁니까? 예, 올해 미디어 페스티벌의 주제는 화이트 매직 시티, 치유 도시라고 합니다. 네. 화이트 매직 시티는 사실은 직역을 하게 되면 백마법의 도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화이트 매직은 백마법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부터 있어왔던 착한 마법, 이타적인 마법을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영화 해리포터 아시죠? 네네. 거기에 이제 볼드모트의 마법을 흑마법이라고 한다면 해리포터의 마법을 백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술이라든가 마법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있느냐 하는 거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의 문제이겠지만 네. 저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주술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의 주제인 화이트 매직 시티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술로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았습니다. 네, 좀 아름답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전시될 거라는 기대감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작품 전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전시 구성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은 가장 큰 주제전인 화이트 매직 시티에 대한 주제전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6관 150평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공간이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쉽게 말을 하면 3면을 입체 영화관 같이 꾸몄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한 70m가 넘거든요. 그 공간에서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이 함께 흐르면서 전시 공간 전체에 퍼집니다. 근데 보통 이 사람의 눈이 120도의 시야각을 넘어가면 내가 마치 그 공간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150평 영화관 같은 전시장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미디어 아트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이제 실내 공간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밖으로 나오시면은 다면 입체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또 저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보통 요새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건축의 외벽을 영상을 쏘는 그런 전시들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이렇게 건물 외벽 정면만 쏘는 게 아니고 옆 다리에 그 옆 교각이라든가 천정, 그다음 바닥 이렇게 전체 한 5면 정도를 연결을 하는 거대 입체 미디어 파사드를 이번에 최초로 선보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그랬지만 실외에 나와도 마치 내가 작품 안에 온전히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설치 작품이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늘 마당에 대한 그런 전시가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더라고요. 네. 연인들도 많고 가족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이쪽에다가 저희가 아주 수천 개의 그 미디어 반딧불을 설치를 해서 도시 한가운데 아름다운 반딧불 들판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주말에 하늘마당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전으로 애니메이션의 영상 전시도 해서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아트 영상 작품들도 전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전도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특별전도 네, 아시아 문화 전당에 가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육관 로비에 저희가 그 준비를 했는데요. 주제가 사실은 인권, 치유, 뭐 이런 어떤 조금 묵직한 주제예요. 네. 그렇지만 이 주제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굉장히 기발하게 푼 재미있는 작품들이고요. 그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회하고 저희가 공동 기획을 해서 정말 수천 점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에서 엄선한 아주 수작들을 전시를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꼭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참여한 작가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소개도 해주세요. 참여한 작가분들은 지금 광주에서 미디어 아티스트의 대표적인 뭐 작업을 많이 하시는 이남, 진시영 이런 어떤 국내 광주 작가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서울을 비롯한 부산, 상위도시에 활동하는 미디어 작가들, 서울의 작가들 이런 전국의 정말로 중심이 되는 미디어 아트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작가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네덜란드의 토어라고 해서 이 미디어 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의 뭐 모니카 로페즈라고 하는 그 미국 작가도 있는데 이분의 영상 작업은 7월에 있었던 그 피나 수영 선수권 대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참여 본인이 수영 선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했었던 자기의 참여의 어떤 그 경험들을 영상 작품으로 해서 또 전시를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국내의 작가들이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막 공연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방송인 솔비로 알려진 이 권지한 작가가 직접 참여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개막 공연도 특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이번 개막 공연은 융복합 콜라보 프로젝트의 아마 총체적인 어떤 구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면 입체 미디어 파사드 5면에 구현이 되는 그 미디어 파사드의 전시 공간 한가운데에서 뮤지션 솔비하고 미술하는 권지한 같은 사람이죠. 이 두 인격의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협업하는 셀프 콜라보레이션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으로서 살면서 받은 상처, 그 극단에서 본인이 정말 생명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 순간에 자신이 받았던 그 예술로 치유하는 경험을 퍼포먼스에 담았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할 때 또 한국의 유명한 안무가 마담 빅과 그의 안무팀 프리마 빅이 함께 하고요. 네. 그래서 함께 그 퍼포먼스 페인팅을 펼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캐스팅이 정말 초특급 캐스팅이기도 하지만 네네. 상당히 인상적이고 압도적인 공연이 될 것입니다. 입체 미디어 파사드하고 미디어 퍼포먼스 페인팅하고 이 두 개를 같이 만나는 게 쉽게 볼 수 없는 기획이거든요. 네. 저희가 10월 11일 6시 반에 이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니까 꼭 많이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펼쳐지는 거죠, 이 개막 공연도.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행사가 지금 뭐 입장료나 이런 것 없이 무료로 열리는 행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광주 시민들 또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앞으로 또 광주의 대표적인 그런 행사가 그다음에 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실지 계획도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광주 미래 발전에 있어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변수가 많고 그 부분은 또 결정권자의 방향성과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유네스코 창의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아주 너무 전문적인 미디어 아트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조금 더 좀 성격을 강화해서 축제의 성격이 좀 더 강화되고 일반 시민들과 좀 더 친밀하게 호흡할 수 있는 진정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를 든다면 리옹의 빛축제라든가 호주의 BBD 시드니 빛축제 같은 그런 것들도 도시의 이미지는 물론 사실은 엄청난 관광 네네. 수입을 창출하는 페스티벌이거든요. 앞으로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도 광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트 행사가 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런 우리 감독님의 마음, 광주 시민들도 다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사 일시와 네네. 장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오는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관과 그리고 하늘마당 등 실내외 주변에서 일주일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19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김미라 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